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잇따른 산업 현장 대형 사고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산업안전 분야를 특화하여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산업안전정책 최고 경영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교육 대상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며 산업안전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자의 실질적인 산업안전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분야 최고의 실무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책과 법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 기업 사례 및 최신 동향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세부 교육과정으로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현장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해 사례 연구 등 멘토와 멘티 간의 교류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 방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까지 원우 모집을 진행하며 교육기간은 총 24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한기대 서울 캠퍼스를 비롯한 서울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3월 2일 화요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 지역별로 총 60개소가 설치되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어디든 원하는 센터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 및 요청사항은 중기부 본부 대응반으로 전달되어 중기부 지원과제, 부처 간 협력과제로 분류합니다. 중기부 과제는 수출, 금융 등 유효한 수단을 보유한 기관에서 신속히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과제는 범정부 TF로 연계해 해결할 방침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신 정보 제공 등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 2일 기획재정부는 22년 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1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 서비스업 생산 조정으로 전월비 0.3% 감소했습니다. 지출 측면에서 소매 판매는 감소한 반면 설비 투자와 건설 기성은 전월비 각각 2.5%, 0.5% 상승했습니다. 1월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장단기 금리 차 감소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1월 산업 활동은 오미크론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이어 생산, 투자 등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경제회복 흐름 지속을 위해 경기 관리 및 코로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의 리스크에 안정적 관리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0년 2차 한국교육 고용 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대학 3학년 8,353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선호도 조사에서 근무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직장이 기피 1순위로 꼽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평균 2.5점을 초과하면 취업을 기피하는 조건으로 해석되는데 근무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직장은 2.9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9.0%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비정시 근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일반 대학생이 전문 대학생과 고졸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불편한 통근 환경, 기대보다 낮은 월급은 각각 2.74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기피 조건으로 꼽혔으며 비정규직은 2.68점, 주 5일 근무가 아닌 직장도 2.55점으로 기피가 많은 조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기피 직장의 특징은 청년이 취업했더라도 퇴사나 이직을 선택하는 사유로도 적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고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면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 결과 연간 4,800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38개 훈련기관의 47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2020년에서 2021년 선정된 기존 231개 훈련과정에 더해 매년 25,00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 과정들은 3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발표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K 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 중인 훈련기관과 디지털 선도기업이 신청한 훈련 과정 등을 우선 심사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K 디지털 트레이닝에 새롭게 참여한 훈련기관의 훈련 과정도 심사를 앞두고 있기에 상반기 내에 더 많은 훈련 과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 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 제도인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임금, 노사 관련 소식입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일에서 25일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9%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고 42.1%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필요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어려워서가 19.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17.3%를 차지하며 가장 답변이 많았습니다. 응답 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원 중 61%가 이공계열 졸업자로 기업들의 이공계열 선호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채용 형태 측면에서는 수시 형태로만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곳이 15%, 공개 채용 수시 채용 병행 기업이 47.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의 약 30%는 경력직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형 자동차, 사물 인터넷 가전,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친환경 선박, 항공 드론 등 5개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1만 명 이상의 산업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5개 유망 신산업의 산업 기술 인력은 2018년 조사 때보다 1.5배 증가한 24만 2,487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만 892명의 인력이 부족해 부족률이 4.2%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2020년 미래형 자동차 분야 인력은 2018년 대비 1.4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2,644명 부족합니다. 사물 인터넷 가전 산업은 인력이 2018년 대비 약 2.2배 증가했지만 부족 인력도 2,268명 늘어났습니다. 스마트 친환경 선박 인력은 2018년 대비 1.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족 인원 또한 증가했습니다. 항공 드론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족률이 4.6%포인트 상승한 8.9%로 5개 신산업 중 인력 부족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유일하게 인력 부족률이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기술 인력 양성과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3년간 949억 원을 편성해 미래차,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헬스 등 4개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미래형 자동차 핵심 기술, 스마트 센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11개 분야에도 신규석 박사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노무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8일 직장갑질 119가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직장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사례를 공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갑질 119가 지난 1월에서 2월 받은 총 336건의 제보 중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제보는 22건이었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표나 상사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진급을 누락시키고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야근 수당을 주지 않거나 회사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임신 및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 사원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노무사는 성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 대책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을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9월 현대차 연구소 디자인센터 책임 연구원 이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외부 전문가로 개선위를 꾸려 발족하고 연구소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개선위는 디자인센터의 업무 특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에 대해 회사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 기관장인 현 연구개발본부장의 사과, 도의적 책임에 따라 위로금 제공, 리더십 개선 특별 교육 등 조직 운영 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현대차는 개선위의 권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선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련 권고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고사항을 토대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전개하고 전 부문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및 혁신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검찰청이 중대재해법의 복잡한 입증 구조를 지적하며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대재해가 현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탓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탓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중 2차적인 부분의 입증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검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못한 것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여러 추가적인 간접 사실이 더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초반 수사는 일단 현장의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대상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 사고 현장의 법 위반이 경영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에서 초래됐다는 고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는 초동 수사에서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부담감이 높아졌고 결국 전방위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전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의 용역업체에서 정부가 만든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정규직 신분이 된 노동자들은 6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자회사 인건비를 저가 낙찰로 후려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임금 차별도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문제를 촉구하며 공동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간 착취 등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자회사 등 간접고용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서 저가 낙찰이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총인건비 규정 적용을 제외시켜야 중간 착취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다음 주말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5월에는 공동파업까지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